이 영상은 22차 학습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그리고 여러가지 방정식의 교과서 표준 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문제들을 발제한 문제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해설지를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22차 학습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들은 충분히 90점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얘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양수죠.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0 그리고 2,0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x축과 만나는 점은 바로 이 2차식을 갖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얼마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그렇지. 마이너스 3과 2다. 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한번 다시 복습해보고 가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두 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로 나타내죠.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알게 된 두 근이 있으니 마이너스 3 더하기 2의 값은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라는 의미죠. 따라서 마이너스 a니까 풀어주면 a의 값은 1이 나오죠. 두 번째,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값은 자 2차항의 개수분 a분의 c 그래서 b가 되죠. 그러므로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입니다. 자, 이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과 더불어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바로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근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어진 이 2차 함수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자 조건 1입니다. 두 번째,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질문,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의 근이 한 개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얘의 판별식 d를 구했을 때 d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d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이니까 2k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요게 상수항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가로해서 k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 이 d의 값이 0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4로 나누어 주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은 0이므로 얘를 만족하는 k의 값은 2하고 k의 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2번의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는 x축과 만나니까 는요 x축과 만나니까 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남으로 얘의 판별식 d를 구했을 때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되죠. 자, 여러분이 모든 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로 만들어 주시고 풀어 주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얘의 판별식을 구하자.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의 값 마이너스 k 얘가 어떻게 된다? 주어진 값에서 0보다 크다를 만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4k가 0보다 크다. 4k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부등호 변하지 않죠. 근데 문제에서 이게 두 개를 다 해야 돼. 1번 고 한 점에서 만나고
이번 두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니까 여러분이 구한 첫 번째 조건과 지금 구한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러한 K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니까 K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한다 그랬어요. 만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얘기는 뭐야? 교점이 없다. 다시 말해서 교점을 구하는 방정식을 구했을 때 그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작다.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교점을 구하는 식 2x의 제곱 플러스 3x는 5x 플러스 m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고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합시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m 플러스 3은 0 정리했어요. 그리고 이 정리한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b니까 1창의 개수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자 이게 상수항입니다. 가로 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4 플러스 8m 마이너스 24가 되어서 8m 마이너스 20이죠. 얘가 0보다 어떻다는 거야?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8m은 20보다 작다. m은 8분의 20. 따라서 약분하니까 m은 얼마보다 작다? 4로 나누어 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많은 객관식 문제들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거의 마지막 답은 뭐냐면 자연수 m의 개수, 자연수 m의 개수. 그럼 2분의 5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겠어요? 1하고 2. 자, 자연수니까 여기 두 개까지만 가겠죠. 여러분, 자연수는 어떻게 된 거죠? 자연수는 1, 2, 3 이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0 그리고 음의 정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음의 정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얘네들이 뭐가 돼요? 정수가 되죠. 자연수는 다시 말하면 뭐가 되죠? 양의 정수가 되죠. 자, 잠깐 살펴본 옛날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수 그랬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수 그럼 1, 2, 3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연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1,1에서 자 이번에는 이제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는 얘기면 접한다 그랬어요. 이게 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데 만나는 교점이 주어졌거든. 자, 우리 이거 그림으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이차함수에서 최고차는 계속의 양수니까 우리 앞 주어진 이차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일 거야.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겠죠. 이 교점의 좌표가 1,1이야. 선생님 그래프 그렇게 대충 그려도 되나요? 대충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 개형으로 그리는 거야. 그냥 느낌만 알면 돼. 아래로 볼록이냐, 증가하냐, 감수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너무 세밀한 그래프를 그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1,1이라고 하는 점은 이 2차 함수도 지나고 얘도 지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뭐냐면 1,1이라고 하는 게 2차 함수를 지나. 2차 함수를 지나. 2차 함수를 지나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런데 얘네가 교점을 갖는데 교점이 하나야. 그럼 교점을 가질 때 방정식을 구해서 그 D가 0이야. 이렇게를 이용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걸 이용해 볼게요. 1,1을 지난다. 1,1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냐면 x의 값에 1, y의 값에도 얼마를 대입할 수 있어? 1을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쓸게요. 자, x의 값에 먼저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y의 값도 요거 y의 값도 1이니까 1 이렇게 적어.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 얘랑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니까 a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관계가 나오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교점이니까 교점을 갖는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2x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하고 식을 이제 넘겨서 정리를 할 건데 자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식에서 플러스 넘어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플러스 그냥 전개해주고 쓸게요. x 플러스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지.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이 a 마이너스 1x 이렇게 지워져서 플러스 b는 0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얘의 판별식을 구하려고 보니까 문자가 몇 개 뭐 있어? a도 있고 b도 있지. 그런데 요 식에서 보면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서 고쳐줘.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a는 0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의 판별식을 구하는 거지. a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a는 이거 정리해주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돼서 a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D가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 값이 나왔어. A 값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보니까 B의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그래서 A의 값 1과 B의 값 1입니다. 라고 구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한 거는 이거야. 지나는 점을 줬어. 한 점에서 접할 때, 두 개 만날 때 라고 했으니까 1,1이 이 이차함수도 지난다 라고 하는 거에서 A와 B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에 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이번엔 70에서 71쪽에 있는 문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차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정의역이 주어지네요. x의 값의 위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했더니 8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그 최소값이 얼마니? x에 주어진 값 최소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주어진 식이 2 마이너스 x 4 플러스 x 플러스 k가 어떤 꼴로 나타내 줘야 돼? 그렇지.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는 완전적 꼴로 나타내기 위해서 일단 얘를 다시 한번 전개를 합니다.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8이 되죠. 마이너스 묶어주고 x 제곱 플러스 2x 완전제곱식 되게 만들어 주는 거죠. k 플러스 8은 여기 있던 거 그대로 다시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자,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k 플러스 9가 되죠. 자, 이 함수에서 보면 얘가 음수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돼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 거지. 따라서 꼭지점에 접해. 요거 0으로 하는 거니까 x의 값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x의 값 마이너스 1에서 얘가 y의 값 k 플러스 9가 최대값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정의역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뭐 이 그래프가 y 값을 무시하시고 x의 값을 본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 x의 값의 범위 마이너스 3에서 3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x는 1에서 무엇을 갖겠어요? 위로 볼록한 값이니까 얘가 최대값을 갖는 거라는 거죠. 얘가 최대값이다. 따라서 k 플러스 9가 최대값 8이 되어야 되므로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구해 주었죠. k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했으므로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결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k의 값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식으로 2차 식을 만드는 거지.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1이니까 최소는 3에서 가질 겁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말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냥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왔구나.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하고 x가 3일 때의 값을 구해줘야지 이렇게 쓰고 아니요 선생님 저 이런 게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쓰세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를 계산해. x의 값 마이너스 3 넣어서
계산하면 y값 얼마 나오냐면 4 나오죠. x가 3일 때 값 넣어서 계산해. 그럼 y는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8 계산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렇게 놓으면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이거야. 아, 그럼 얘가 뭐예요? 얘가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의역이 주어졌을 때 꼭지점을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와, 그 다음 정의역이 알파에서 베타를 주는데 꼭지점 P가 포함되지 않고 알파에서 베타까지 주어지는 경우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꼭지점이 포함이 되면, 이렇게 꼭지점이 포함이 되면 세 개의 값을 다 구해주면 된다 그러잖아. x의 값에 대한 세 개의 값 다 구해주고, 그렇지 않고 포함이 되지 않으면 양 끝값만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어느 극단의 공용 관람권. 문제 쭉 읽고요. 요게 이제 이런 거 막 되게 길다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 갖다가 최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면 x의 값 8일 때가 나오는데, 여기 관람권을 6만원 이상 9만원 이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x의 값의 범위가 6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8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음수니까 여기서 당근 최대값 갖고 나머지 두 개 구해서 가장 작은 값이 최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최소는 x가 6일 때 100만원이 최소값이 된다. 최대값은 12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앞에서 이제 복소수의 내용과 그리고 고차 방정식의 내용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수업 중에 수업 내용상 그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뺐는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못 풀진 않습니다. 선생님이 말해주는 방법이 엄청 쉽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지만 지금 영상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갑시다. 자, 이 3차 방정식을 주고요. 한근이 1-i래. 그럼 A와 B가 실수라 그랬고, 그럼 한근이 1-i면 반드시 누구를 근으로 가죠? 그렇지. 혈렉은 1 플러스 i를 근으로 갖는단 말이야. 따라서 이제 이게 근과 계수와의 문제로 이해를 하면 1-i와 1 플러스 i를 두 근으로 가지면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두 근을 가질 때 방정식을 만들어. 이 1 플러스 i와 1-i라고 하는 것을 갖는 근을 구해주면 두 개의 합과 그 다음에 1-i 곱하기 1 플러스 i 두 개의 곱을 이용해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i 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갖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3차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면 얘가 3차니까 2차식인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지금 요거 얘의 인수와 1차항의 인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얘가 3차니까. 자, 최고차항 비교하면 1차항에 뭐가 들어가겠어? x지. 그 다음 상수가 마이너스 4라고 주어지고 요게 2거든. 마이너스 4를 만들려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이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주어진 이 3차 방정식은 인수분해하면 이런 모양이 됐어야 돼. 그래야 해로 1-i, 1 플러스 i를 해를 갖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얘를 전개한 식이 3차식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를 합시다. 그러면 얘를 잘 전개를 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자, 얘도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4x의 제곱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6x 마이너스 4는 0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a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4야. 그 다음에 b는 얼마야? b는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1창의 개수니까 6이야. 이렇게 해서 a와 b를 구했죠. 이런 방법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을 구하세요. 그럼 나머지 두 근 우리 아까 다 구해놨네. 뭐가 근이 되겠어? 인수분해 된 요걸 보니까 x는 2가 근이지. 그 다음 얘를 보면 켤레근에 해당하는 1 플러스 i가 근이었겠죠. 그래서 나머지 두 근도 구하고 다시 쓸게요. x는 1 플러스 i지. 그래서 나머지 두 근도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알고 가야 되는 팁.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두 근이라고 주어지고 2창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러한 방정식을 만드세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으로 만든다 그랬죠. 여기서 마이너스 꼬다리 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게 된 내용 중에 하나로 두 근을 알 때 방정식 만들기 이거를 이용해서 해주면 되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요거 한 것처럼 p 플러스 qi를 근으로 가져. 그러면 반드시 얘 무엇인 켤레근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두 근 할 때 방정식을 이용한 7번 문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네요. 연립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래요. 오직 한 쌍의 해.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시작하겠지. 1하고 2식을 보면, 아, 1식이 1차고 2식이 2차니까 1식을 이렇게 변형하자. x 플러스 2y는 k에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k 마이너스 2y라고 이렇게 3식이를 만들어서 3식이를 어디에다가 2식에다가 대입해 줍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k-2y 전체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9 이렇게 되죠. 요거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9는 0. 그래서 5y 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는 0이죠. 그런데 오직 한 쌍을 갖는다 그랬고, 오직 한 쌍. 그러면 근이 하나라는 얘기니까 판별식을 사용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x와 y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도 y근이 하나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을 해서, 자, 마이너스 4k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5 곱하기 요거 상수항 잘 보세요. k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계산한 정리하면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180이거든요.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0이 돼야 돼. 오직 한 쌍이니까. 그래서 y가 하나가 나오면 당연히 x도 몇 개가 나와. y가 하나니까 x도 하나가 되겠지. y가 하나면 x도 하나가 될 거야. 따라서 구해주시면 k제곱은 넘어가니까 45네요.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k가 두 개라는 거지 근이 두 개라는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해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5면 y 값이 하나가 되니까, 얘가 근이 하나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넣었을 때 여기다가 넣어주는 것도 하나가 될 거니까 x도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 k 값을 구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회 시험지가 끝났습니다. 뭐 그닥지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시험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20회 시험지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뭐 이게 매번마다 있어서 안 믿을 것도 같아. 시험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 유형입니다. 충분히 연습합시다. 했어요. 뭐 100점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럼 너무 부담되잖아. 그냥 내가 선생님이 준 영상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겠어, 이런 생각 가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수학은 사랑입니다. 열심히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